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방송을 한번 했잖아요. 네. 그 이은혜 조연수 사건. 그게 잠깐 제가 언급한 거였는데 그 이후에 그거를 자꾸 그 이후에 그 사건을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이후로 좀 바뀐 것도 좀 있고요. 새롭게 나왔다 밝혀진 사실도 좀 있어서 그래서 좀 제가 준비를 해와서 또 아무래도 이게 또 법률 제가 또 정통 법률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먹방을 해도 그래도 할 땐 하고. 한 꼭지 정도는 이런 걸 또 해줘야 그래도 또 명색이 또 법률 유튜버로서의 또 체면이 좀 쓸 것 같아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우리 저신님께서 실질적인 진실 과연 밝힐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요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우선은 요게 지금 이은혜하고 조연수가 한 4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얘네들이 지금 보니까 뭐 돈을 먼저 많이 쌓아놓고 있어. 현금을 쌓아놓고 있었나? 어떻게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할 수 있었지?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조력자가 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4명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와준 사람으로. 그 중에 2명이 누구냐? 이게 참 대담해요. 이 공개 수배 이후였는데 이달 초 1박 2일로 경기도 외곽으로 여행을 갔어요. 갔다고. 거기에 같이 갔던 한 쌍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은 커플이네요, 그러면? 예, 그 중에 한 명 여성, 한 명은 이 씨, 그러니까 이은혜의 친구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2명 그럼 누구냐? 이때 놀러 갔을 때 이 숙박업소에 결제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신용카드 결제했는데 신용카드의 명의자 여기 한 명이고 또 한 사람 누구냐? 이 사람들 어디서 체포됐죠? 오피스텔에서 체포됐거든요. 네네네. 그 오피스텔 은신처로 사용된 오피스텔의 월세 계약자.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을 이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명. 그래서 초합 4명이 지금 조력자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조력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알고서 했으면 실제로 당연히 뭐 범인 도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 처벌이 될까요?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집행유예부터 실형까지 얼마나 도와줬느냐,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느냐, 어떤 관계였느냐, 뭐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당연히 가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거는 처벌이 안 되고 그 예외의 경우에 이제 뭐 너무나 친하거나 아니면 이 사건을 제대로 몰랐다거나 이래서 도와줬다 이러면은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서 그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산이 근거지라는데 일산은 아니고요.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산은 아니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일산은 뭐 일산 동구, 일산 서구를 일산이라고 얘기하고 덕양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일산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고양시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은혜, 조연수. 이거 보니까 얘네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혼자서 하는 것 같진 않아. 뭔가 조직 같아. 조직이 있는 것 같아. 조직? 조직이라는 게 뭐 꼭 조폭만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범죄 조직. 오, 그 대표적인 게 얘네들이 특히나 보험과 관련된 범죄, 보험 사기와 관련된 조직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던 거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은혜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잘 나갔네요. 진짜 15세기부터 가출을 했고 네. 여러 남자친구들과 동거를 했어요.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가출팸이라고 불러요. 가출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걸 가출팸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뭐 애들끼리 모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른이 가출을 꼬드겨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범죄를 시키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진짜 영화에서 많이 많이 나오죠. 나오는데 실제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친구들이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보험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중학교 때 남자친구. 그게 조연수예요? 조연수 아니야. 조연수 말고 또 하나 있어. 또 있어요. 복잡하구나. 그러니까 얘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얼굴 지냈고 네. 그러면서 얘가 이은혜가 또 어렸을 때도 뭘 했느냐? 원조 교제를 했고 그 다음에 성매매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모텔에 들어가는 사이에 남자가 씻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이에 몰래 돈만 갖고 도망가. 아니면 성매매를 한다고 해가지고 한 다음에 다른 남자 친구들이 야, 내 여자친구한테 왜 그래? 이러면서 와가지고 때리고 돈 뺏고 네.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년 심판에 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사실 소년보호 사건 계속 재판을 많이 받았어요. 소년 사건으로. 근데 실제로. 너무 충격적인 게 이은혜 씨가 어린 시절 그 러브하우스 신동엽 그러니까. 씨가 진행하는 그거에 출연을 해서 되게 막 따뜻하고 예쁘고 막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비춰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좀 가정편은 좀 어렵긴 했어요. 근데 뭐 가정편이 어렵다고 해서 다 범죄로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뭐 같이 그때 도움을 받았으니까 자기도 뭐 돕고 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돕는 건지 조금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좀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고 오히려 여러 명의 지금 피해자들이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간에 이혼해 자기가 아 어디로 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마치 자수하는 것 같은 모양을 취했단 말이죠. 네. 그럼 이게 자수가 되느냐? 자수 같은 경우는 감경할 수 있어요. 그러려고 형을 적게 받으려고 아마 그런 의도로 지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게 자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왜 논란이 있느냐? 자수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원래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알리면서 나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자수예요. 근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어요. 나 그런 사실 없어요. 이게 자수겠냐는 거야. 실제로 판례 중에는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나 와서 잡아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수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거나 범행을 부인한 경우라면 자수로 볼 수 없다. 이런 대법원 판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상한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협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라면 자수로 인정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입니다. 지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우리 러브하우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러브하우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러브하우스라고 러브, 하는데 뭐 러브의 그렇긴, 하우스인가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갑자기 좀 심오한 뜻이 갑자기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제 어떻게 처벌이 될 것 같냐? 네.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검찰이 이 씨와 조 씨, 이은혜와 조연수에게 적용한 혐의가 크게 네 가지예요. 네 건인데 살인, 그 다음에 살인 미수 2건, 그 다음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그래서 네 건이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2019년 6월 30일 용속에서 윤 씨를 살해한 그 혐의.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내용은 뭐 다 아시잖아요. 윤 씨는 당일 이 씨 등 6명과 함께 계곡을 찾았다가 오후 8시 24분쯤에 조연수 등에 의해서 등에 이어서 그러니까 맨 마지막으로 네. 4m 높이 절벽에서 물속으로 다이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숨졌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와 조 씨가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뭐 구명조끼 등 아무런 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게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윤 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서 살해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 같은 해 11월 보험사에 윤 씨 앞으로 든 약 8억 원의 생명보험을 청구했지만 이제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해서 받지는 못했죠. 그리고 너무 좀 악질인 게 보험금이 안 들어오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니까 제보를 사실은- 한 거잖아요. 야, 참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기도 밝혀지기도 했지만 그쵸. 야, 그걸 못 봐.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고 나서 아무도 내가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좀 무시한 것 같아. 그것이 알고 싶다가 무조건 자기가 얘기한 대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피해자 그렇지. 코스프레를 엄청 그러니까 했죠. 그렇지가 않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으로서 되게 후회할지도 모르겠는데 어떤간에 네. 그런 모습이 밝혀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살인 중에서 그냥 우리가 보통 살인 같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찌르거나 때리거나 목을 조르거나 직접적으로 행위를 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살인이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실제로 누구를 찌르거나 때려 죽인 거 똑같이 평가된다는 거예요.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원래는 어떤 행위를 해야 돼.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일부러 안 했어. 네. 이걸 처벌하는 게 이제 부작위범이라는 건데 뭐냐면 이은혜와 조연수가 사망한 윤상엽 네. 씨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다이빙을 하게 만들어. 하기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잘 심리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하게 만들어. 네. 가지고 막 허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했겠죠? 근데 애써 무시하고 구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 부작위한 살인죄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떨어지게 만들었잖아. 네. 그럼 당연히 구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네가 결국 이거는 네가 직접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은 행위다. 그럼 동일한 형량이 처벌이 똑같아요. 처벌이 똑같아요. 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아무것도 안 아니라고 했는데 하면 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러면. 똑같이 평가하기가 쉽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유죄로 인정되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세월호 선장. 세월호 선장은 거기 그냥 그대로 있어 한 다음에 자기는 그냥 도망갔잖아. 당연히 선장으로서는 그렇게 그쵸.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일부러 안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래서 살인죄가 적용이 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요 케이스하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1992년에 대법원 판결인데 뭐냐면 이 조카랑 같이 이 저수지에 뚝을 걷는 거야. 걷고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약간 이게 저수 같은 경우에 약간 경사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부러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야. 조카를. 네. 그러니까 얘가 저수지 안쪽으로 물어 떨어졌어. 그럼 당연히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안 구했어. 일부러. 아예 끝까지요? 네. 그래서 이게 살인죄가 인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애에서 처음부터 네가 위험한 쪽으로 몰고 갔다. 그러면 결국은 얘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빠졌으면 조카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구했어. 그러니까 이건 네가 애초부터 죽이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봐서 이 경우도 부작위한 살인죄가 인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 사안을 한번 보죠. 어떻게 됐어요? 우선은 두 사람을 나눠봐야 돼요. 첫 번째, 조연수는 해당이 될 거냐? 이게 부작위한 살인죄는 뭐냐면 이게 신분범이라고 해서 그렇게 구조할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만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길 가고 있는데 누가 여기 쓰러져 있어. 안 구했어. 네. 처벌 받을까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아요. 왜냐면 그런 법이 없어요. 이게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까 누가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게 우리가 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위급한 사람이 상황에 떠 있는 사람을 보더라도 안 구했다. 처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조연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무가 없어요. 가치관 일행일 뿐이야. 근데 그 떨어졌을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또 조연수. 그렇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조연수가 예를 들면 이은혜와 같이 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 물에 빠지게 할 테니까 그때 구하지 마. 그러면 내가 죽일 테니까 알았지? 이렇게 미리 사전에 공모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일부러 안 구했다. 네. 이 경우에는 해당이 돼. 근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야.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일련의 과정이 있었어요. 두 번의 살인 미수라고 하는 것들이 네. 있었어요. 첫 번째가 보고 피가 섞인 거를 먹게 해서 죽으려고 했다가 치사량이 이제 안 돼서 못 죽인 거. 또 하나는 저수지에서 낚시터에 갔다가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다가 다른 지인이 발견하는 바람에 못 죽인 거.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된다면 그렇게 애초에 얘가 보험금을 노리고 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어떤 간에 이 조연수와 이은혜가 뒤에서 민 건 아니야. 그죠? 네. 스스로 뛰어내린 거네. 네. 그러니까 남편 남자를 자극한 거죠. 윤상혁 입장에서는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걸 우선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몰아갔다. 그게 지금 뭐 주변 사람들 말에 따르면 먼저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한 다음에 싫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할게. 그러면서 뭐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니까 알았어 그럼 내가 할게 하면서 했다는 거잖아요. 네. 되게 심리적으로 조종하다. 그래서 이걸 가스라이팅을 그동안 해왔던 게 아니냐. 왜냐하면 네. 그동안에 뭐 예를 들면 대출 받고 막 이러면서 금전적으로도 많이 쪼들려 있었는데 그게 다 이은혜한테 주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나 이은혜한테 인정받고 싶어. 이게 소원이었어요, 이 사람. 저 윤상혁 씨 입장에서는. 아니 통화 내용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잖아요. 근데 따로 살았고 그쵸. 뭐 새해인데 그 통화로 뭐 했어? 그래서 아니, 돈 마련해야 그렇지. 되는데 못했어? 내가 해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부부의 보기엔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윤상엽 씨는 좋아했던 게 맞아요. 엄청 엄청 사랑했어. 완전 지극히 너무 사랑. 너무 순진하고 너무 사랑했던 거 맞으니까 그걸 네. 이용한 거죠.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다 뺐고 결국은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보험금 갖고 이제 살인을 하려고 했다고 보는 게 사실은 합리적이긴 한데 다만 그렇게 소라님께서는 남편은 사실 그렇게 절차가 좀 몇 번 있었으니까 그날도 혹시나 이은혜가 자기를 죽이려고 또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대요. 여기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에서는 네. 그 시키는 행위 자체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못 한대요. 그냥 하는 거래, 그냥. 그냥 같이 가자고 하면 나도 껴주나 보다. 또 이렇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렇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박을 하고 이랬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계속 위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반복이다 보면 결국은 묻지도 않는 거야. 따지지도 않는 거야.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라고 했는데 처음엔 좀 무서우니까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내가 할게. 이 순간 이제 겁이 나는 거지. 잘 보고 싶은, 난 얘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내가 뭔가 해주면 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너무 내가 좋아. 나 있을 것 얘가 애한테 어떤 인정받고 싶어. 내가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또 남자가 또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무시당할 것 같잖아. 네.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무섭지만 올라간 게 아니냐라는 게 추정이 되는 거죠. 다만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네. 뛰어내렸잖아요. 다이빙 했을 때. 네. 요때 이제 말이 또 서로가 달라요. 저런 뭐 허우적거리는 거 이런 거 못 봤다. 이연애는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여자 친구가
친구가 단 한 사람만 아니다 그 나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수영하는 거 같이 하더니만 나중에 호흡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물 위로 올라와서 살아날 허적됐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냐? 사실 그건 또 아니거든. 구하러 갔고 처음에 조연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튜브가 있는데 튜브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네. 대신 그쪽으로 헤엄쳐 가는 게 어느 정도까지 했다고 사람들이 진술하고 있고 또 이은하와 그 친구는 구명 튜브를 가지러 절벽 쪽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119에다가 신고도 했어요. 네. 나중에 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 않냐. 나름 구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실제로 그 낙지 사건이 있어요. 여자친구랑 모텔에서 낙지를 먹다가 연차가 목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 보험금 걸린 95. 보험이 얼마나? 굉장히 많은 건데 그것도. 근데 그게 1, 2심에서 유지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나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19 신고했던 거 자체가 좀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아니 너 죽이려고 하면 119를 부를 이유가 없지 않냐. 그렇게 부르려고 한 건 결국 얘를 살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게 좀 반영이 됐다는 거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119를 불러서 어떤 간에 왔어. 좀 늦게지만. 그게 이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건이 발생하고 몇 분 뒤에 신고를 했냐 이런 것들은 근데 딱 그게 뭐 정한 시간은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가 그 정확한 시간이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뭐 그것도 있지만 근데 뭐 얼마 동안에 신고를 해야 이거는 문제가 없고 이거 언제 얼마 넘어가면 안 되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니까 무죄 났나요? 낙지 사건? 낙지 사건 무죄 났어요. 그럼 이억 어떻게 보험금. 될까요, 변호사님? 저거는 근데 어차피 사고로 치구척이 결론적으로 난 거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 그다음에 또 그 부인을 차에 태우고 가다가 사망해가지고 보험금 그 사건도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했는데 1심에서는 보험금 지급하라는 식으로 지금 선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게 살인이 아니라면 그건 사고잖아요, 말 그대로. 그 경우라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1심에서는 사형이 구형이 됐고 아마 그때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었고 3심에서 무죄치로 파기돼가지고 결국 무죄가 된 겁니다. 와, 근데 3심에서 무죄가 진짜 반전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게 그런 경우가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렇게 됐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거기다 이제 책임을 의심은 가지만 뭐 증거가 이제 확실하게 뭐 무죄 받아버리니까 더 이상 묻을 수가 없는 거죠. 전과도 맞아요. 화려해요. 전과 구범인가 그리고 뭐 강도상에다가 뭐 여러 가지 화려했던 것 같아요. 절도 강도상에 특수강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의 조작 가능성도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영상 조작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영상이 그 남편 윤상엽 씨가 절벽 위에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 찍힌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했냐면 그 이은혜가 제출했어요. 자기들이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근데 이게 통으로 갖고 온 게 아니라 편집된 것 같다. 그런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제출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좀 약간 되게 흥미로운 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십거리가 되게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처벌을 세게 받아야 되고 사실 있으면 안 될 만한 그런 행위잖아요. 범죄고.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뭐 과거에 뭐 누구도 죽였더라, 뭐 했더라. 그다음에 옛날에 뭐 오늘 기사를 보니까 뭐 과거에 원조 교제했다가 뭐 이 남자한테 뭐 이은혜 조직한테 200만 원을 뜯겼던 남자의 뭐 기사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자극적이고 가십거리가 되는 기사일 뿐이에요,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얘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자꾸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다음에 관심 갖고 자꾸 적극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자꾸 의견도 내시고 이렇게 관심을 그쪽에 가지셔야지 자꾸 이제 흥미 위주로 가시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잘못하면 무죄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아니 근데 그러면 이은혜 조연수의 변호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하면서 국선 변호인 선임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봐도 기존에 부작위한 살인죄가 인정된 케이스가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받아줄 만한 변호사를 만나면 승산이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래서 그다 계획적으로 더 이상 이제 도망 다니기도 힘드니까 차라리 자수하는 걸로 형태를 취해서 그냥 그다음에 나중에 감경이라도 받자. 그래서 아마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 혐의는 인정할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그 부분은 자수 감경이 되니까.
근데 사실 증거가 없어 보여. 그러면 계속해서 부인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계곡에서 있었던 그 살인 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게 추측이 됩니다. 만약에 무죄가 나면 진짜 전 국민이 분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그 누구냐 고유정도 그 자식 그 남편의 남편의 자식이었죠. 전체 그 자식이 무죄 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법리적으로는 그게 다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건하고 특히나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뭐 당연히 심증적으로야 유죄가 맞죠. 또 아니 그다음에 특히나 살인죄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가 동기, 살인의 동기가 있느냐. 두 번째 어떻게 죽였느냐. 근데 지금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동기는 확실해요. 보험. 왜냐면 보험을 청구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죽였느냐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바로 고의랑도 연관되어 있는데 입증할 수가 없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앞에 거야 예를 들면 미수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이 있더라고요. 이 독을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왜 안 죽지? 뭐 이런 식의 대의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계획했던 거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론 자백을 하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거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안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안 하죠. 이거 어떻게 뭐 자백하나 안 하나 어차피 형이 뭐 달라질 것 같이 제가 보기엔 크게 차이 없거든요. 네. 뭐 있다고 해서 자백한다고 뭐 집행유예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 차라리 한번 도박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포렌식이에요. 포렌식. 지금 보니까 이미 도주하기 전에 네. 핸드폰이라든가 뭐 PC라든가 뭐 패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압수된 상태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렌식을 맡겼었대요. 네.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지는 않는데 아마 거기에 뭐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미리 사전에 공모했던 게 대화 주고받은 게 있다던가 아니면 뭐에 대해서 괜히 검색을 많이 해봤다든가